네, 여러분, 오늘은 좌표와 그래프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는 좌표에 대해서 조금 배웠고요. 오늘은 그래프를 보고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걸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고 제가 처음 보시는 단어를 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바로 여기 첫 번째 변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변수라는 건요, 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말을 할 건데, 오히려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말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변하는 수를 의미해. 그거를 수학에서는 보통 알파벳 중에 x랑 y를 이용해서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해. 그래서 x랑 y 하면 어떤 변하는 숫자들을 대표해서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 참고에 변수와는 달리 항상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수나 문자를 상수, 우리가 상수항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상수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라는 거는 무엇인가요? 어떤 변하는 수들의 순서상을 점을 막 찍고 나서 선으로 연결한 거. 그래서 그 점 전체를 x축, y축에 나타낸 것을 그래프라고 합니다. 두 양 사이의 관계, 우리가 보통 x, y의 변수 두 개의 관계성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면 우리가 그 변화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그래프는 비행기의 고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낼 때, 그러면 비행이 출발하고 시간이 증가할수록 고도는 점점 높아지죠. 비행기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비행기는 일정 고도가 되면 비행은 계속 하고 있어. 그런데 높이가 변화가 없다가 도착지에 비행기가 도착할 때 다시 고도가 낮아집니다. 이럴 때 그래프 모양과 고도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오른쪽 위 우상향을 그리고 있으면 높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래프가 평평하면 우리가 고도가 변함이 없다.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듯한 그림을 보면 낮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다음 그림처럼 곡선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는 이 첫 번째 그림과 이 두 번째 그림을 구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 순간적으로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볼게. 얘들아, 여기 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정도가 점점 그래프가 완만해지지. 점점 이렇게 누워가. 그렇다는 말은 점점 빨라졌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느리게 증가하는 거야. 증가를 하긴 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막 0으로 밟다가 바로 막 60, 90 이렇게 밟다가 나중에는 91, 92, 93 이렇게 천천히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건 오히려 여기가 더 완만하죠.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가팔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속력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점점 빠르게 증가하는 거야. 마치 내가 엑셀을 계속 좀 세게 누르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뒤에 거는 말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말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필수 문제 1번을 한번 볼게요. 희주는 학교 가는 길에 음료수 한 병을 사서 반쯤 먹은 후 자리에 뒀고요. 수학 수업에 들었어요. 그 수학 수업이 끝난 후에 희주는 남은 음료수를 모두 마셨대요. 봐봐. 학교 가는 길에 음료수 한 병을 샀어. 그리고 음료수 양이 처음엔 많았겠지? 그러다가 반쯤 먹었어. 그리고 자리에 그냥 뒀어. 그럼 시간은 흐르는데 자리에 그냥 뒀기 때문에 음료수 양은 변하지 않겠지.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수업이 끝난 후에 그걸 챙겨서 다 마셔버린 거야. 결국에는 0이 된 거지. 그러면 이 상황을 설명하는 그래프는 바로 니은이 될 거야. 이렇게 상황 설명을 보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찾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필수 문제 2번 가볼게요. A라는 곳의 용기에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꾸준히 부으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물의 높이는 일정하게 높아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A는 기역과 연결이 될 수 있고,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을 아무리 일정하게 넣어도 아랫부분이 여기가 좀 홀쭉하기 때문에 똑같은 물을 넣어도 물의 높이가 좀 빠르게 증가하다가 나중에 점점 익고 넓어지니까 똑같은 물을 넣어도 높이가 좀 늦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면 처음에 되게 가파르게 물이 증가했다가 점점 완만하게 물이 증가하는 그래프를 찾아보면 그것이 바로 디귿인 거야.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구별하실 수 있으면 완벽합니다. 필수 문제 3번 가볼게요. 준서는 집에서 20km 떨어진 미술관에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여기 도착했겠네요, 이때. 그리고 다시 미술 작품을 보고 같은 길로 돌아와서 집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1번.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미술관에 도착했나요? 즉 거리가 20km 떨어진 그 최초의 순간은 몇 시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출발하고 나서 출발을 10시에 했는데 여기에 12시 반에 도착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2시간 30분이니까 몇 분 후냐? 정답은 150분 후다.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미술관에 가는 길에 친구 집에 들러서 머무른 거야. 그러니까 거리에 변화가 없는 여기 지점이었겠죠? 그럼 친구 집에 몇 분 동안 머물렀냐라고 물어보면 30분 동안 머물렀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3-2번을 한번 해볼게요. 무선 조종 비행기의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나타낸 거래요. 우선 조종 비행기의 비행 시간에 대한 설명부터 볼게요. 어쨌든 높이가 0에서, 즉 지면에 있다가 지면에 떨어져서 막 비행을 계속 자유롭게 하다가 다시 떨어진 게 24죠. 그러면 24분 동안 비행한 거 맞죠? 높이, 가장 높이, 지면으로부터 가장 높게 날았을 때 높이는 30m다. 맞는 말입니다. 무선 조종 비행기의 높이가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는 건 언제냐? 그럼 일단 낮아지는 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높이가 낮아지다가 최초로 올라가는 부분은 바로 여기였어요. 그래서 비행을 시작한 지 20분 후였기 때문에 14분 후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리을에요. 높이가 처음으로 20m에 도달하는 그 시간은 언제냐? 비행을 시작한 지 8분 후다. 이것 또한 맞는 말이죠. 무선 조종 비행기 높이가 15m에 도달하는 그 순간은 총 2번이다라고 했는데 한 번, 2번, 3번. 3번 도달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쏙쏙 개념 익히기 들어갑니다. 2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놀이공원에 있는 대관람차의 어느 한 칸의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였더니 최고 높이까지 만약에 얘라고 쳐봐. 결국 언젠간 최고 높이까지 올라가지. 그리고 다시 내려오지. 다시 올라가지. 내려오지를 반복하였대. 이럴 때 이 상황에 가장 알맞은 그래프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어쨌든지 간에 관람차가 올라가는 높이는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최고 높이와 최저 높이는 계속 일정하게 반복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얘들아, 물을 채우는데 일정한 물의 양을 계속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래에 있는 칸을 채울 때는 워낙에 입구가 넓어서 똑같은 물량을 넣어도 물이 잘 안 차오르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야. 굉장히 물이 늦게 차오른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만 일정하긴 해. 왜냐면 얘 자체는 또 그 너비가 변하지 않거든. 일정하게 느릿느릿하게 물이 차오르다가 갑자기 어느 포인트부터, 자, 여기가 다 차고 이제 여기 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똑같은 물의 양을 넣어도 물이 빠르게 차오르겠지. 왜? 너비가 좁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건 몇 번인가요? 하면 2번입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자, 5번 그래프 볼게. 보라는 등굣길에 준비물을 집에 놓고 와서 집으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학교에 갔다. 오른쪽 그래프는 보라가 집에서 떨어진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 그러면 집으로 떨어진 거리가 0이라는 건 아직 집이었다는 거고 학교를 향해 걸어갔다가 이때 깨달은 거예요. 나 놔두고 왔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0이 되는 그 순간 집에 돌아온 거겠지.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 처음 5분 동안 집에서 0.3km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집으로 되돌아가는데 걸린 시간은 내가 집에 왔다가 되돌아가는데 걸린 시간은 이 5분부터 9분까지니까 4분인 거 맞죠. 집으로 되돌아가서 준비물을 다시 챙기느라 머무른 시간은 2분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학교까지 갔는데요. 이동한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볼게. 일단 내가 학교를 갈 때 처음에 0.3 걸었어.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0.3을 걸었을 거야.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데 총 1을 걸었어. 그럼 총 1.6km를 걸은 건 맞는 말이죠. 5번에
다시 집에서 출발해서 1km까지 떨어진 학교 가는데 몇 분 걸렸어? 총 6분이 걸렸어.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6번 가볼게. 오른쪽 그래프는 형과 동생이 집에서 출발하여 1km 떨어진 공원까지 가는데 같은 직선 도로로 이동할 때 집에서 떨어진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동생은 거리가 바로 시작되는 걸로 봐서 동생은 먼저 출발했고 형은 집에서 조금 더 쉬다가 바로 출발을 한 것 같아.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형이 출발했냐라고 하면 4분 후에 형이 출발을 했죠. 그 다음에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과 만났냐. 형 기준으로 여기서 동생과 잠깐 만났거든. 그런데 몇 분 뒤에 만났냐면 형 기준 4분 뒤였어요. 그리고 형이 막 달려갔나 봐 혼자. 그래서 형이 오히려 공원에 먼저 도착했어. 형이 도착하고 몇 분 후에 동생이 도착했냐라고 하면 얘는 여기가 14분이었을 테니까요. 총 6분 후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프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열린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탄탄 단원 다지기를 넘어가서 이 단원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한 번만 풀어볼게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사각형이 뭐 직사각형인지 평행사변형인지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봐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2 여기에 하나 찍고요. 여기가 A점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여기가 B점이고요. 3, 마이너스 3 여기가 C점이고 3, 4다. 여기가 D점입니다.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아이는 사다리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변, 얘를 윗변이라고 이름 잡아볼게. A점의 높이가 2고 B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었기에 이 전체 거리는 5가 되겠죠.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2에서 마이너스 3까지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점의 Y좌표는 4고요. C점이 여전히 마이너스 3이니까 4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7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BC, 여기에 높이를 구해볼 건데 이 높이는 여기 x좌표인 마이너스 3과 C x좌표인 3 간의 간격이기 때문에 역시나 또 3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거니까 6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고 12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은 3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지 않으면 이게 어떤 사각형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8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요? A와 B를 나누거나 혹은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건 A와 B가 다른 부호라는 거야. 다른 부호. 근데 B에서 A를 뺀 게 음수가 나오려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뺐다는 거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고 A가 플러스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이 문제에서 A-B는 플러스에서 빼는 거야. 마이너스 숫자를. 그럼 뿔뿔로 바뀌면서 오히려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A도 원래 원체 플러스였습니다. 그럼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플러스 좌표인 거는 몇 사분면인가?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뒷페이지에 여러 가지 그래프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먼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뒤에 있는 문제들은 풀어드리지 않을 예정이에요. 대신에 서술형 완성하기 문제를 풀어드릴 테니까 서술형 완성하기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쌤이 그냥 예제를 풀어드릴게요. 옆에 유제는 따라해 보시면 돼요. 어떤 점이 X축 위의 점이라고 하면 X좌표는 살아있는데 Y좌표는 0으로 사라져 있다, 죽어 있다 이런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5-2a가 일단 무조건 0이었다라는 거라서 5는 2a라는 뜻이고 결국 a는 2분의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a는 2분의 5다 이런 뜻이고 점 B의 좌표가 이게 Y축 위의 점이래. Y가 살아있고 되려 X가 죽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3B-1이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3B는 1이기에 B는 3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서 2분의 5 곱하기 3분의 1, 즉 6분의 5다 라고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가볼게. 이게 일사분면 위의 점이라는 건 여기에 담당하는, 즉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플러스 플러스인 상태를 의미해. 얘들아, 두 개를 곱해서 플러스라는 걸 먼저 주목해야 될 것 같아. 곱해서 플러스라는 것은 두 가지 상황이 있어.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거나. 근데 더해서도 플러스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a도 플러스 b도 플러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문제에서 Q점의 좌표, x좌표는 마이너스고 Q점의 y좌표는 플러스예요. 이거 몇 사분면 위의 점인가요? 라고 하면 이거는 2사분면 위의 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연습해보자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절대값 a가 3이래요. 세상에 절대값을 씌워서 3이 나오는 숫자는 두 개가 있어요. 3과 마이너스 3이죠. 절대값 b가 5라면 b는 5랑 마이너스 5죠. 이들로 조합될 수 있는 순서쌍은 모두 몇 개냐라고 물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겠네요. 써보면 3,5, 3,마5, 마3,5, 마3,마5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개가 아니라요. 순서쌍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은 한번 풀어드릴게요. 예지가 놀이공원에 있는 회전목마를 탑승했을 때 예지가 타는 목마의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회전목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16초 동안 목마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를 A미터, 즉 2미터, 높이가 오히려 1.5미터에 도달했었을 횟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그래서 총 6번이죠. 문제에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네요. 2 더하기 6 해서 정답은 8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번 단어는 좀 수월하게 지나왔기를 바래요, 여러분. 라이트 책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